네, 코로나19 한동안 소강세를 보이나 했더니 어제 29번째 확진자에 이어 오늘 30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병원한테 아침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37.56도 정도의 열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폐렴 소견은 있으신데 다른 산소 치료나 이런 거를 할 정도는 아니고 해외 여행력 없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감염 경로, 감염원을 봐야 되는 게 일단 먼저고요. 네, 지금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교수님, 사실 지금 29번째 확진자가 그동안과는 좀 달랐던 게 외국에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행력 그리고 접촉력이 공식처럼 그래도 확정됐다 그러면 검역이나 방역 단계 안에서의 환자였는데 네네. 그 외에 케이스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감염 경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예. 좀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추가 확진자가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 더더욱이 29번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보다의 또 이게 접촉되는 환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나 독거 노인에 대한 무료 그런 봉사였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고령 그리고 면역력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9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종로 일대에서 독거노인들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도 하고 동대문구 기원 등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을지가 지금 참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문제는 추가 확진자도 추가 확진자지만 지금 순번으로 매겨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숨은 확진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죠. 예.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방역망을 넓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국가에서는 그 폐렴 전수 조사나 네네. 여러 가지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29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동네 의원 2곳을 방문을 했고 이 선별 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 방문을 했잖아요. 병원 내 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면은 선별 진료소로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내 그런 진입을 차단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네. 가슴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만큼 심장 질환을 더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의 대응이 충분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네. 이렇게 예측 불허한 케이스들, 특히 고령이기 때문에 증상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는 이런 원내 감염, 특히 의료진이 26명이 자가격리되는 상황 등 네네.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29번 확진자가 지금 82세, 80대인데 주로 이제 접촉을 했던 사람들도 좀 고령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고령자들이 아무래도 폐렴이다 보니까 더 위험성이 높은 거죠. 예, 우리가 코로나19의 이때까지의 케이스들을 보면 네네. 그래도 자가 면역으로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예. 그만큼 면역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건데 네. 특히나 최고령 환자이고 또 30번 환자분도 배우자로서 80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폐렴이 진행이 됐을 때 예.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명확한 치료제가 없고 에이즈 치료제나 여러 가지 다른 치료제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앞으로 그 환자의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배우자의 같은 경우는 지금 68세, 일단 지금 60대로 지금 발표가 일단 된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조정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방금 전에도 잠시 이야기해 주셨지만 보니까 고대 안암병원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가슴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저질환을 판단을 했을 텐데요. 보통 가슴 통증이라 그러면은 호흡기 그리고 심장 모두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환자의 연령이나 그런 기저질환을 판단했을 때는 심근경색을 더 우선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심장 CT를 촬영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같이 폐렴이 확인되면서 폐렴 의심하에 격리 조치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 방역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29번, 30번이 오리무중인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예, 예. 이분들이 접촉한 분들을 빠르게 판단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더더욱이 다른 분을 전파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프로세스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또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그런 혹시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서 노출됐을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원인에 대한 감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에게도 이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예, 우리 정부는 그래도 민간 기관으로 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지금 50개 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고 더더욱이 폐렴으로 진행한 환자라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런 격리를 더 많이 하고 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거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런데 좀 이런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일본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크루즈선 안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거는 뭐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그 일본 그 크루즈선 외 지역에서도 벌써 59명 확진자가 나왔다. 일본은 사실상 지역 감염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지금 보고된 거에 따르면은 네. 일본에서도 그런 원인 불명의 확진자들이 20명 정도가 예, 예.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 맞고요. 예, 예. 더더욱이 일본의 대응 태세를 보면 이런 코로나를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매우 제한적인 걸로 보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일본의 그런 확진 속도나 아니면 대응하는 속도가 많이 더디다.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이 발병 첫날 전염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병한 첫날 많이 노출이 되고 첫날 노출된 환자들이 2차 감염자로 확진이 되는 패턴을 보여주어서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환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초기 상태부터 전염력이 있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다. 이거는 결국 뭐 코로나19 환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찾아내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을 의료진들이 좀 더 공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하고 확인할 거냐에 대한 거는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니, 실제로 좀 숨은 감염자들을 찾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 확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럴수록 대국민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예. 본인이 뭔가 자각 증상이 있다. 아니면은 그런 경로에 노출이 되었다. 이런 분들은 조속하게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무증상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확진된 분들은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고요. 28번 환자가 무증상 감염이냐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네네. 그 케이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묻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증상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게 이때까지의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첫 경로 불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새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경계 수위 높여야겠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